안녕하세요, 파란북입니다. 오늘 분석할 기업은 삼화알미늄입니다. 개인적으로 삼화알미늄은 선대인 소장님 덕분에 제가 2차전지 주식 투자를 입문하면서 매수했던 기업입니다. 삼화알미늄 역시 장기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께 오랜 시간 스터디에서 산출한 명확한 밸류에이션 자료를 이번 영상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기업 분석에서 더 핵심적인 가치평가 부문을 보강해서 실천적으로 투자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디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직전에 업로드했던 동원시스템즈와 마찬가지로 IR협의회 자료 데이터를 참조해서 시청자분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게 수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삼화알미늄의 사업부를 쪼개서 보면 아변 및 가공 그리고 전자부품 판매로 크게 둘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삼화알미늄을 투자한다고 하면 집중해서 봐야 할 사업부는 당연히 아변 사업부입니다. 식품, 담배 등을 포장하는 데 필요한 포장재를 만드는 가공 부문과 전자부품 판매는 어느 정도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작기 때문에 집중해서 볼 사안은 아닙니다. 또한 제가 3개월 전 영상에서도 다루었지만 삼화알미늄은 여타 다른 동종 유사 기업들과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화알미늄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국내 최초 4.0 미크론 중압 아변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있습니다. 4.0 미크론은 0.001mm를 의미하는 것으로 삼화알미늄은 0.0046mm 두께의 알루미늄 박을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는 자꾸 사람들이 이름이 비슷하다고 엮는 조일알미늄의 0.2에서 0.6T 그러니까 0.02에서 0.06mm 알루미늄 박보다 5배 더 얇고 정밀한 코일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직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동원시스템 도 알루미늄 박 생산 캐파가 크진 않지만 여기도 20미크론까지밖에 생산하지 못합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임은 분명하며 이러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시장에서도 이러한 기술적 프리미엄을 반영하였기에 23년 연초에 3만원 정도 하던 주당 가격이 15만원까지 상승한 바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꽤 높은 수준의 주가이기에 아변 사업부 밸류에이션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차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밸류에이션입니다. 완성된 알루미늄 박의 수출 단가는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볼 때 리튬과 같은 희귀 강물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평탄한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당 단가 5,000에서 6,000달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커지는 전기차 시장 특성을 놓고 볼 때 점진적으로 알루미늄 박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톤당 단가를 저는 기업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한 최고 단가 7,000달러를 적용해서 밸류에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톤당 단가 7,000달러는 환율 1,350원을 적용할 경우 원화로 킬로그램당 9,450원을 의미합니다. 이 데이터 이후에 최근 추이를 살펴볼 때 이는 무리한 가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루미늄 박에서 창출되는 매출액은 아변 라인 총 6대 증설에 따라 4만 톤 캐파를 적용한다고 할 시 이러한 계산식을 근거로 3,780억 원의 매출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95%의 수율 그리고 90%의 공장 가동으로 해당 수치를 보정할 경우 3,23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장 가동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이 부분은 완공 이후인 올해 연말까지의 실적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위해서 사용할 영업이익률은 15%의 수치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높은 영업이익률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삼화알미늄은 역사상 15%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가공사업과 전자부품 영업이익률이 그동안 합산되었기 때문에 낮은 영업이익률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변 사업부 외 사업부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출액은 어느 정도 나오지만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부를 잘라서 아변 부문만 살펴보는 이번 밸류에이션에서는 15%는 적절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영업이익률을 적용할 때 삼화알미늄 포승 아변 라인 증설에 따른 영업이익은 약 485억 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영업이익 멀티플 배수 20배를 적용하게 되면 9,690억 원의 시가총액 밸류에이션을 산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은 약 1.1조 원 정도이고 그렇다면 현재 시총만도 못한 밸류에이션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포승공장 아변라인 증설에 따른 24년 기준 밸류에이션 수치이며 삼화알미늄은 현재도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증설 외에 추가적으로 생산 설비를 추가함에 따라 양극박 캐파가 증가한다면 또 밸류에이션을 수정해야겠지만 아직까지 얼마간의 캐파가 증가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추정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포승공장 아변라인을 증설해서 1.3만 톤의 캐파를 추가하는 데 소요된 자금은 800억 원입니다. 이번에 콜드밀 라인 신규 투자에 소요된 자금은 1,170억 원인데 물론 여기에는 환경 문제로 인해 회사에서 밝힌 알루미늄 페이스트 공장 이전을 비롯해서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이 투자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삼화알미늄의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하는 1,170억 원의 자금으로 인해서 얼마간의 캐파가 증가할지 매출과 이익이 얼마나 증가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투자로도 실적이 더 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업성도 없는 사업부에 포승 아변라인 설비 투자에 약 1.5배 투자금을 집행할 리가 없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가 20%에 이르는 분리막과 다르게 2에서 3%밖에 되지 않는 알루미늄 박 산업은 쉽게 캐파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증설한 신규 라인 1.3만 톤의 캐파는 1,050억 원의 양극박 매출액이 매해 발생하고 160억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매해 창출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800억 원을 투자해서 해마다 160억 원의 영업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경쟁 우위라고 할 수가 있으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5 미크론 중압 아변을 성공시킨 삼화알미늄은 캐파는 몰라도 기술력만큼은 국내 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 소재 대비 쉽게 캐파를 늘릴 수 있는 알루미늄 박 특성상 현재 6개 라인만 가지고 시간의 연속성을 단절시켜서 밸류에이션을
밸류에이션을 한정시킬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삼알미늄 1.1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은 증설된 아변라인 그리고 그 외에 삼알미늄의 본업인 각종 가공사업과 전자부품을 합산할 경우 얼추 현재 가치 정도는 시장에서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캐파 추가가 매우 쉬운 알루미늄박의 특성과 이번에 집행한 1170억 원의 신규 시설 투자에 따른 밸류에이션 추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IR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공개하면 채널과 블로그를 통해 여러분들께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알미늄은 기업 분석을 하는 도중 갑자기 이번 주 개장과 동시에 약 13%에 가까운 급등이 나타나서 시총이 1.1조에서 1.2조로 뛰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최신 데이터를 반영해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주간의 이동평균선과 함께 보자면 아직 30주 이평선 위로 올라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스탠 와인스타인의 이론대로 오직 30주 이평선 위에서의 거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만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믿는다면 충분히 주가가 싸졌기 때문에 보유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볼 것도 아닙니다. 잠깐 투자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터틀 트레이딩에서 말하는 리스크 관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삼알미늄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겪는 동안에는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종목입니다. 40에서 50%씩 매수가보다 추락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엉망인 포트폴리오이며 감당 불가능한 리스크를 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 결국 회사가 성장할 것이라고 믿고 어쨌든 무조건 매수 평균 단가 위로 오를 것이라고 믿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를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식의 투자는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만큼 그만큼 리턴도 큰 투자 방법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으며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결국 개인의 선택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보자면 삼알미늄은 밸류에이션 결과 주력 사업부인 아변 부분만 약 1조 원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며 이는 주당 67,900원입니다. 따라서 이보다 못한 주당 가격은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이전 돌파들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그만큼 버티는 힘이 약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으로도 고점을 찍고 떨어졌다고 이때 주가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삼알미늄은 TCC 스틸과 마찬가지로 2차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작년 여름 폭락장을 맞이할 때 10만원 선을 강력하게 버티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폭의 상승 이후 되돌림에 따른 강력한 하락 추세에 따른 지지선 붕괴 그리고 섹터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분위기와 더불어 무엇보다 악화되는 최근 실적을 이유로 밸류에이션보다 못한 66,000원의 가격대까지 추락하였습니다. 하지만 포승 아변 두 개의 라인 증설에 따른 밸류에이션의 기준 시점은 지금 당장이라는 점 그리고 삼알미늄의 기술력과 지금도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투자 메리트는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스터디 결과 저는 이번 비디오에서 여러분들께 68,000원 정도의 가격 기준선을 현재 가치로 시청자분들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회사의 목표 캐파 계획 등의 자료가 한정적이다 보니 SKC와 포스코홀딩스처럼 26년 밸류에이션을 산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여러분들께 블로그 글이나 영상으로 빠르게 팔로우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삼알미늄도 코스모 신소재와 마찬가지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며 지금은 비중이 크지 않지만 저 역시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2차전지 투자하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애국자들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긴 안목의 투자에 있어 도움드릴 수 있는 컨텐츠들을 꾸준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